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아니 전 세계적으로 이준석 후보만큼 지금 몸값이 치솟아 있는 분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이고. 아이고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만나는 모든 분들이 지금 이준석 후보의 옷소매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또 우리나라 그 많은 그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보수 유권자들이 그 애타게 갈망하는 그 단일화라는 세 글자 그것이 점점 이제 불가능의 영역 속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보수 유권자들에게 혹시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정말 이재명 후보는 막아야겠다라고 하는 보수 유권자분들이 계신다면은 저는 사실 좀 에너지를 모아주셔야 되는 방향은 김문수 후보가 결단을 내리는 결자 해지의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저희도 조사를 왜 안 하겠습니까? 다 조사를 하는데 이준석 후보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김문수 후보 지지층으로 그렇게 많이 가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지지층이라서 저희가 만약에 단일화에 응하게 되면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사실 과반을 넘겨버립니다. 사실 선거를 해보나 마나 상황에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안철수 후보님께서 단일화를 하셨을 때의 효과에 대해서 감론을 박이 있는데 저희가 조금 저희 내부적으로도 다 좀 검토를 한 바로는 이번에 만약에 단일화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번 대선이 좀 간단한 대선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뭐 계엄 탄핵 뭐 이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지는 중도층에 위기의식을 줘서 더 큰 결집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저희가 사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훨씬 저희보다 정치 선배이신 김문수 후보님한테 결단을 내리셔야 된다, 결자 해지해야 된다라는 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실제 지지율도 더 높으시고 더 큰 당의 후보시고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아무리 시뮬레이션을 돌려봐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저희가 뭐 고집 부리겠다 아니면 뭐 이준석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무리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봐도 그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뭐 어떤 의미에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천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그 앞에서는 알아듣겠어요. 근데 저희 시청자들께서 천 의원이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옮기려고 그러면 이게 잘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일단 간단하게 나온 가상 양자 대결에서 이제 이준석 후보보다 김문수 후보가 더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거의 동률로 나오거든요. 오늘 제가 데이터를 아예 말씀을 드리면 중앙일보, 중앙일보에서 의뢰해서 한국갤럽에서 한 조사를 보면 지금 김문수 후보님이 후보가 그러니까 그 양자 대결일 때 이재명 52대 김문수 42 그리고 그 이준석으로 봤을 때 이재명 51대 이준석 40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번 추세를 조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추세를 이게 저희가 이준석 후보 양자 대결 한 달 전에 아마 TV조선에서 의뢰해서 조사했던 거는 저희 10% 초반 나왔습니다. 제 기억에 뭐 50몇 대 12였나 그런 처참한 수준이었거든요. 그게 불과 한 달 전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말씀 셀럽 조사에서 한 2주 전 정도에 조사를 했을 때 이준석 후보가 29%였습니다. 그럼 2주 정도 되는 기간 동안 11%가 올라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는 아무리 이재명이 싫어도 이준석은 못 찍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약간 우리 뭐 보수 진영의 뭐 자유보수 진영의 유권자 분들께서 TV 토론 특히 많이 보시면서 야 이거 이재명 잡으려면 이준석 찍어줘야 되겠는데라고 하는 부분이 좀 많이 생겼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런 형태의 여론조사는 약 이제 20대 30대 그리고 중도층 같은 경우에는 응답률이 약간 떨어지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도층에서 좀 더 확장력이 있는 이준석 후보다라고 하면 실제 득표 역량에 있어서는 사실 지금 이미 양자대결 경쟁력에서 김문수 후보를 추월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죄송한 말씀인데 이게 저희가 무슨 뭐 갑질하자 이런 게 전혀 아니고 실제 저희가 아마 이 조사에서
이준석 지지층이 어디로 빠지고 김문수 후보 지지층이 어디로 빠지고 이거를 다 조사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후보 지지율이 대략 3자에서 11% 정도라고 보면 이 중에 30% 정도는 이재명 후보에 가는 걸로 나오는데 30% 가버리면 그게 3, 4% 아니겠습니까 전체. 그러면 이재명 후보 지금 46, 47 안정적으로 나오는데 과반을 넘겨버리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어떤 형태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저희도 이제 너무 많은 얘기들을 이미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분 없게 뒤집는다고 했을 때 또 그만큼의 어떤 단일화 효과보다는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다.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거듭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하신 말씀이 이제 매우 논리적으로 설명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는 저희 시청자들도 계시겠고. 네네. 그래도 마음으로는 아쉬우시겠죠. 시청자들께서는 이제 선거가 코앞에 닥쳤을 때는 이제 감성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는데. 그럼요. 이준석 후보 측에서 붙잡는 옷소매를 좀 매몰차게 뿌리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섭섭한 감정이 쌓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충분히 저희도 뭐 인정하고 다만 저희가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단일화라고 하는 거는 작은 정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이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할 생각이 있으면 모르되 할 생각이 없는데 협상을 하는 것처럼 보이면 사실 저희 입장에서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거대 정당이 이제 3당의 출현을 막기 위해서 빠르게 두는 정치적 수가 단일화 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 밑에 있어. 종속 변수야라고 해서 가두려는 프레임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프레임에서 최대한 달아나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는 그리고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려고 하다가 뭐 약간 밀당하다가 안 하면 더 밉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 전략회의를 매일 하는데 저희끼리도 얘기한 게 밀당의 기미조차 주지 말자. 이게 이제 괜히 할 듯 하다가 안 하면 저 나쁜 놈 이렇게 되니까 아예 명확하게 선을 긋자. 네 가지가 없어 보이죠. 그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에서도 단일화 의지가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그건 최근의 기류 변화죠. 아닙니다. 오늘 이준석 후보가 철벽 방어를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매달리면은 우리들 모양이 우스워지겠구나. 그래서 생긴 변화 아닐까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저희가 처음부터 이 단일화 제안 자체가 그다지 신뢰할 만하지 않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고 별로 진정성이 없다라고 얘기한 게 이거는 그냥 패배했을 때의 그냥 면피용 약간 쇼라고 저희는 솔직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뭐 내밀한 그 얘기들을 다 공개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김용태 위원장께서 뭐 3자 구도로도 할 수 있게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하시기 전에도 그다지 그렇게 적극적이거나 진정성 있게 하시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참 말씀이 나왔으니 김용태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후보의 거부를 존중하겠다라고 했더라고요. 그 존중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저는 뭐 감사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약간 뼈가 있는 말 아닐까요, 역설적으로? 저는 아마 우리 김용태 비대위원장께서 이준석 후보나 또 저나 뭐 잘 알고 지내는 정치인이어서 저희 스타일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하용인. 저희 재밌는 것이 김용태 비대위원장께서 단 한 번도 저나 이준석 후보에게 단일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라는 증문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증문을 하면 저희가 즉답을 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 문이 확실히 닫혀버릴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 스타일을 잘 아시는 우리 김용태 비대위원장이셔가지고 오히려 지금 너무 이렇게 압박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내는 게 뭐 훨씬 더 낫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문 열어둘 거야, 닫아버릴 거야 이렇게 물어버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닫아버리겠다라고 되니까 아마 전략적으로 움직이시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시청자들께서는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준석 후보가 올해 40살이지 않습니까? 40살 대통령이 아니라 45살 때 대통령을 사실은 로드맵으로 품고 있는 것 아니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40살 대통령 이번에 당선을 목표로 뛰고 있고요.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도 이준석 후보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던 게 특히
이제 국민의힘 지지를 강하게 하시는 유권자분들께서도 상대가 이재명 후보이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는 조금 내려놓으시고 이재명 후보를 이준석 후보가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밀어줄 수 있는 구도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가 선거 시작할 때부터도 이준석이 예뻐서가 아니라 이준석 후보가 필요해서 찍어주는 구도를 만들기에 굉장히 좋은 선거가 아니겠느냐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뭐 저희의 기대보다는 저는 사실 김문수 후보께서 어쨌든 잘 버티셨고 저희는 김문수 후보가 무너지게 되면 사실상 양자대결 구도로 가서 저희가 이재명 대 이준석 1대1 구도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승산이 큰 선거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특히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비상계엄 탄핵 이런 부분에 전혀 관여도 없고 부채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괜찮은 선거 되지 않겠는가 했는데 김문수 후보도 어느 정도 버티고 그렇게 하시면서 저희 계획만큼 100%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번에 아마 특히 TV 토론 보시면서 이준석 후보가 아주 그렇게 부드럽고 이렇게 참 예의 바르고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맞는 얘기 하는구나. 이준석 후보가 얘기하는 대한민국이 최소한 이재명 후보보다 훨씬 낫고 어떤 의미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구체적이고 대안이 있구나라는 부분들 좀 많이 그래도 눈여겨보아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2차 TV 토론이 끝난 뒤에 정말 많은 시청자들께서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분들조차도 이준석 후보가 없으면 어떡할 뻔했느냐라는 반응을 보일 정도로 과학적이고 근거 있는 그러한 그 논박을 하는 걸 보고 박수를 보내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저는 선대위원장이 이런 얘기하면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언론에 이렇게 잘라져서 자극적으로 나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준석 후보 TV 토론 1차, 2차 다 평소 본인 실력보다 그렇게 잘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얄미워집니다. 좀 얄미울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왜 어떤 의미에서는 뭐가 아쉽냐면. 이재명 후보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TV 토론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상대방도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야 맞습니다. 서로 이렇게 티격태격하면서 이렇게 합도 주고받고 손뼉이 쳐야 소리가 나는 그렇죠. 거지. 그래야 되는 건데 질문을 했을 때 제대로 된 답이 나오는 게 없고 막 신경질 내고 왜 극단적이냐고 그러고 훈계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도 이게 티키타카가 되기보다는 이준석 후보도 저 사람 이상하네 이러고 이제 약간 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준석 후보가 잘 못했다라기보다는 좀 수준이 너무 안 좋았고요. 저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에서 맨날 한 얘기가 김문수 후보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이고 이재명 후보는 10년 준비했는데 상대가 되겠냐 이런 얘기 하는데 10년간 놀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10년 동안 그냥 당장하게만 매몰돼가지고 준비를 제대로 안 한 것 같고 TV 토론 시작하기 전에는 저도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약간 천상계 후보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약간 범접하기 어려워. 약간 하늘에 떠 있고 이미 반쯤 대통령 되신 분 같은 느낌이어서 이거 어떻게 이기겠나. 저 대세로 어떻게 꺾겠나 했는데 TV 토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하니까 두 번째 TV 토론은 자기가 땅에 내려와서 이제 이준석 후보한테 이렇게 공격도 하고 스스로 이제는 거의 진흙탕에서 구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먼저 이상한 그 독일 공산당 기관지 얘기하면서 호텔 경제론 자기가 먼저 얘기하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많은 분들께서도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에 응하지 않아서 또 서운하신 점도 있겠지만 한번 그래도 이준석 후보가 없었다면 이재명 대세론이라는 게 애초에 깨졌을까 조금 그래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한번 봐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어쩌면 오늘 이제 천하람 의원님 모시고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가 있는데요. 내일 5월 28일을 많은 분들이 데드라인 이렇게 불러왔던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TV 토론이 끝난 다음 날이고 사전 투표가 시작되기 전날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단일화가 되든 김문수 쪽이든 이준석 쪽이든 제발 범보수 진영이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사실 이 자유민주주의 범보수 진영 국민들께서는 바라고 계세요. 누구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 이런 차원을 일단 떠나서 그래서 어느 쪽이 됐든 국민들이 제발 감동할 수 있는 그런 대승적 어떤 결단의 순간이 내일 올 수 있을까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자꾸 핑계 대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이게 저희가 접고 들어가는 거는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약간 틀에 박혀 있습니다. 그냥 약간 예상 가능한 그냥 뭐 많은 분들이 아이 뭐 쟤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보면 예상을 깨면서 사실 왔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던 거거든요. 보통 저희가 계속 얘기 들어왔던 게 니네 돈도 없는데 뭐 완주나 할 수 있겠어부터 시작해서 지지율 2, 3%나 넘길 수 있겠어. 뭐 단일화 대상으로 고려나 해주면 다행인 줄 알아라. 이런 이제 약간 예상들 틀에 박힌 예상들을 깨면서 저희가 이렇게 왔는데 저는 이준석 후보가 지금 특히 이제 여러 비상계엄이나 탄핵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형태의 단일화는 저는 사실 감동보다는 오히려 반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조금 안타깝지만 뭐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굳이 저희가 이것도 젊은 놈들 싸가지 없다 하실 수 있겠지만 뭔가 정말 감동 있는 어떤 스토리가 써지려고 한다면은 저는 예전에 박원순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에서 지지율이 훨씬 높은 안철수 후보가 이제 본인이 정말 겸허하게 내려놓고 그 박원순 후보를 도우면서 그게 뭐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정말 악몽의 시작이었고 어쨌든 반전의 서막이 진보 진영 입장에서 됐던 건데 저는 김문수 후보께서 이준석 후보를 뭐 꼭 지지하시고 뭐 이렇게 하실 필요까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좀 결단을 내리셔서 어차피 이번 대선은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어떤 빚도 없고 부담도 없는 미래 세대, 후배 세대들이 자유롭게 해봐라 라고 결단을 해주시는 것이 저는 거의 유일한 어떤 의미 있는 어떤 반전의 시나리오이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는 이게 뭐 단일화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고 그냥 김문수 후보님의 어떤 결단의 영역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 오늘 저녁에 말이죠. TV 토론 때 예. 모두 발언 또는 뭐 마지막에 이제 클로징 멘트 어느 쪽이든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당 대표가 당을 떠났던 그 시절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머리를 숙여 사과를 하고 또는 그 친윤하고의 어떤 절연을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준석 후보가 얘기해왔던 것들을 거의 뭐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혹은 그걸 뛰어넘는 이런 깜짝 놀랄만한 태도 변화를 보인다고 했을 때 그때도 이준석 후보는 입장이 똑같은 걸까요? 네, 저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준석 후보가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데이터가 어떻고 저희 지지층이 어떻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설명이 굉장히 깁니다. 약간 구구절절하고요. 이렇게 기회를 주시니까 제가 설명드릴 수 있지. 이준석 후보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막 길게 이야기하기도 사실 조금 이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을 어떻게 성상납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까지 씌워가지고 쫓아냈는데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 내부에서 회의할 때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데이터를 봤을 때 단일화하는 게 오히려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사과나 저희가 말씀드리는 개혁 방안을 채택해 주시는 거는 그 자체로 굉장히 감사한 일이겠지만 그게 저희가 어떤 단일화 논의에 임하지 않는 본질적인 이유는 아니다.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